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9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뭐 코인 이야기 이후로 아주 뭐 또 화끈하게 또 이번 시간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정치 이슈보다는 그냥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 가지고 우리 패널 분들은 또 평상시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의 이제 일상 얘기가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밀희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또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입꿈남 오사충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건 또 뭐예요? 그 뭐 입금남? 입꿈남. 이혼을 꿈꾸는 남자. 사모님 이 방송 안 들으시나요? 위험하게 확실히?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왔어요 또? 지난주가 3개월. 왔습니까 이제? 와, 아니 왜 뭐 때문에 왔어요? 무슨?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까 골골 80 골골 배비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한 달에 한 20일을 아파요. 예. 계속 누워 있어. 네. 갑자기 어느 날인가 며칠 전에 피를 먹으러 갔는 거. 피요? 그 사슴피. 사슴피. 그 큰 처형이 좀 옛날 사람이에요. 네. 내가 그 병균 덩어리를 뭐하러 먹나? 그거 기생충은 뭐 그런데 안 된다.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무시한다고. 음. 아니 무시는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옥신각신 하다가 우리가 보통 건강하면 이렇게 좀 운동하고 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해갖고 이거는 못 살겠다. 사슴피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사슴을 죽여버려. 내가 그랬어요. 아유 진짜 바우어 얘기가 진짜 너한테 딱 해주고 싶은 얘기다 진짜. 그게 뭐예요, 바오? 그 지금 전설적인 그 LA 다저스의 투수 있잖아요. 연봉만 450억 정도 되거든요. 커쇼하고 비슷한 바우어란 투수인데 그 사람이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남긴 말이. 난 세상에서 두 개를 가장 잘한다. 하나는 공을 잘 던지고 나머지 두 번째는 사람 속을 가장 잘 뒤집어 놓는다. 바우어가 남긴 명언입니다. 원래 수수 또 사람 그 심리를 잘 읽어야 되니까. 집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사슴피를 드셔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몰라 내가 그 사람. 아니 예전에 먹었는데 나는 잘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 선짓국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선지는 진짜. 이제 굳은 거고. 그러니까 사슴피를 그러면 어떻게 먹냐면 네. 이게 목에 칼집을 내가지고 내고, 거기에서 바로 피를 받아서 바로 마시거든요. 야, 뿔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 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먹어봐서 압니다. 목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바로. 빨대를 꽂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걔도 바로 이제 움직이겠지.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에요. 네. 2021년이지 1년. 네. 무슨 사슴피야 사슴피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요즘도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미치. 어렸을 진짜. 때는 난 말이 듣긴 많이 들었거든. 네. 사슴피 좀 먹어야 된다. 뭐 광고도 하지 않았었어요. 어디 가면 막 광고다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제 위험하게 살고 계신 입꿈남. 우리 예. 입꿈남. 오사충이님. 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또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 여기 쌍꺼풀이 생기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아니 했습니다. 왜또 있고? 아니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아, 그래요? 아직 네. 결정하지 않았어. 그냥 놀라지 마. 이게 피곤해가지고 떼꼬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달라졌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저게 시작이거든요. 저 이쑤시개로 한번 뒤집어 까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다가 이제 네. 슬슬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 2주 쉬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때 바뀌어서 올 수가 있어요. 어쩐지 오늘 선물을 사고 싶더라. 오늘 우리 4명 중에 쌍꺼풀 없는 거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맞아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맞아서 생겼고 나 했고 그 제가 했던 방법 한번 해볼래요? 마차님만 지금 갑자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도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최근에 한 1년 반 만에 어떤 우리 또 개그맨 형을 만났는데 그랬더니 야 얼굴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나서 처음 보는 것 같대요. 근데 어색해하더라고. 어색해하더라고. 그래서 막 좀 이게 좀 이미지가 바뀌긴 바뀌었나 보구나. 저는 이제 자주 보니까 몰랐는데 오래간만에 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랑 좀 해야겠네요. 뭐요? 오사춘기님이 와. 오시다가 지하철역에서 선물이라고 여러분 선물로 저는 이런 걸 처음 받아봤어요. 바지. 오다 주웠어. 아니야 무슨 거 샀어요. 바지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예뻐. 바지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마차님 네. 줄 사람 없고 마차님 줘야겠다. 야. 많이 사오세요. 위험한데. 왜냐면은 형수님하고는 지금 뭐 대판 싸우고 뭐 맞아. 아니 아는 여자분들한테는 막 바지 선물하고 다니고 이거 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빌 게이츠처럼 좀 약간 좀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보람이 거 이렇게 두 개를 사오셨기 그러면은 막 때문에. 여기저기 네. 지금 막 여자분 선물을 막 사갖고 다니고 자 위험 신호가 있는 우리 오사춘님의 또 이야기 좀 이따 또 기대해 보겠고 자 이어서 나 아까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야수님 살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좀 턱선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제는. 네, 지금 살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죠? 한 예. 5kg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 정확하게 몸무게를 달아보진 않았는데 네. 그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좀 줄더라고요. 그죠. 이 먹고 싶은 치킨과 고기는 낮에 해가 떴을 때 먹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니까 그것만 바꿨는데도 습관을 그렇게만 바꿨는데 그 저녁에 뭐 먹어요? 그냥 일반 밥 먹어요? 그냥 아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밥 먹을 일이 있으면 밥을 먹고 밥 먹을 약속이 없으면은 간단하게 뭐 샐러드나 뭐 그런 거 좀 식단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은 좀 덜 먹는 걸로. 예. 그러니까 저녁을 가볍게 먹으니까 아침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아. 예. 잠도 좀 잘 오고. 예. 그러니까 아침이 왜 피곤한지 최근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소화 예. 때문에 그런 너무 거구나. 배부른 상태로 자면 아침에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대 끼니까 막 요리 굴렀다 저리 둘렀다 또 잠 안 온다고 막 또 유튜브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더 그런데 어째 훨씬 보기 좋아지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만 조금 더 비싼 거 또는 뭐 한국에만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고 또는 뭐 한국에서도 유독 싼 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또 이런 것도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무슨 명품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국이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뭐 한국이 10% 6%에서 10%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자, 오늘도 자연빵으로 첨단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연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1번 나왔네요. 1번. 제가 오늘도 4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2번 되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3번이네요. 좋습니다. 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191회 김일이 편입니다. 주제는 김치 프리미엄인데 저는 이제 이 김치 프리미엄 중에서 일단은 그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동차 일단은 이제 요즘에 중고차 사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고차 사보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서? 중고차 한번 사봤어요. 해보셨어요? 예. 몇 번 사보셨어요? 오사충기님은? 저는 3번. 3번? 예. 잘 사셨어요? 눈탱이 안 맞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눈탱이를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첫 차가 전 중고차였고요. 대학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약간 좋은 차는 전 무조건 중고를 사요. 눈탱이는 맞았는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어요. 모르면 제대로 맞은 거야. 모르면 맞은 거야. 그냥 차 잘 몰고 다니다가 그냥 친구 주고 동생 주고 뭐 그렇게 됐어요. 네. 야수님도 그러면 저는 팔 때 제가 받은 거 보면 제대로 산 것 같아요. 예. 내가 샀던 가격하고 예. 비슷하게 그러니까 팔았어요? 많이 안 빠진 상태에서 예. 2년 지나서 다시 팔아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사서 제대로 산 게 팔았다. 네. 전 판 적은 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차는 이제 중고차였는데 이제 EF 소나타. 근데 이제 첫 차는 제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친구분이 하는 데서 샀단 말이에요. 그 복잡하네. 당시에 네. EF 소나타를 55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첫 차, 중고차를. 갖고 저도 차를 처음 몰다 보니까 처음에 운전이 서툴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차를 사실은 갖고 와가지고 끌고 오는데 너무 겁이 나요. 그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도 막 잘 이렇게 맞아. 그 안 돼 기분 있고 처음 겁이 나요. 거기서 끌고 오지. 맞아. 근데 내가 그거를 갖고 방송국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갖고 갔는지도 모르게 갖고 갔어. 정말로. 주차도 한번 안 해보고 바로. 그쵸. 그 MBC의 그 주차가 그 여의도에 있을 때 지금 상암동은 네. 주차장이 잘 돼 있죠. 근데 여의도 MBC는 주차가 너무 빡신데요. 좁아요? 네, 좁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 그래도 그 고수들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데를 이제 초보가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이게 겨우겨우 막 하면서 앞에 거 막 살짝 닿았단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 오더라고. 오더니 살짝 닿는데 딱 보더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오더니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냥 뭐 딴 데랑 비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여자친구 뭐 아버님의 뭐 친구분 했으면 그래서 뭐 그냥 뭐 보니까 뭐 크게 뭐 그것도 없었고 사람이 젠틀했어요. 그래서 그 첫 차를 사고 그냥 근데 하나 이제 그게 이제 그 중고차의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병 같은 거요. 아무리 뭘 갈아줘도 계속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엔진 오일을 먹어요 차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줄어 있어. 줄어 있는 거. 그래서 뭐 가스켓을 갈아라 뭐래라 해서 막 해도 안 되니까 고질병이 있어요. 갖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엔진 오일을 중간에 한 번씩 버요 더 버. 이걸로. 그거는 진짜.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차로 바꿨는데 새 차로 바꿀 때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야 이게 좀 할부가 유독 자동차 할부 있잖아요. 할부가 유독 고금리예요. 맞아요. 막 6.9% 막 이래. 그러니까 일반 시중금리보다 많이 높아요. 2, 3% 그냥 높아요. 막 7%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첫 차를 그래서 막 그 사실 사람들이 거의 할부를 많이 하는데 이자가 시중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할부를 처음에는 한단 말이에요. 끌어서 해. 근데 처음에는 다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꾸 이게 그 요금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빨리 갚아야겠다 돈 생기자마자 갖고 빨리 갚으면 빨리 갚는다고 또 돈을 내라 그래요. 진짜? 또 돈 내야 돼. 중도 상환금인가 뭐.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그거요. 돈 융자를 받았으면 이거 돈 빨리 내겠다. 이자 내는 게 싫으니까 돈이 생겼어. 내려고 그러면 그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누가 빨리 갚으래 하면서 이제 이자를 더 받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먹네. 다양하게 해먹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판매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할부로 그 수수료로 거의 금융장사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딜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차가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멋있게 현찰 딱 들고 와서 이거 주세요. 제일 싫어요. 네. 할부랑 연결을 시켜야지 얘네들도 뭐 남는 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일단 그게 나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금리가 일단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야 이게 이 중고차 왜냐면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제 차가 이제 새 차 사가지고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차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본단 말이에요. 슬슬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차가 이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 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를 딱 그 한 3년 기다리면은 새 차가 거의 한 30%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값이. 그러니까 내가 3년을 잘 타면 딱 저 차를 내가 30% 더 떨어진 가격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요즘에 그 K7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가격 떨어지기만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막 K7 같은 게 보통 그게 한 중고도 한 2,500에서 한 3,500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K7이에요. 내가 봤던 모델이야. 700만 원 이렇게 나와. 700만 원이야. 뭔가 침수차 느낌이다. 뭐지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상하니까 안 산다면 난 시세를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게 팔 수가 있어? 갖고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사기를 한번 당했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관련된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뭐 차가 그 정말 그 가격이 나왔냐? 예를 들어 K7이면 정말 700만 원이 나왔냐? 이거 3천만 원 자기가 알기로는 3천만 원짜리인데 했더니 나왔대요. 지금 가도 되냐? 가도 된다. 있대요. 물량 있대. 빨리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일단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신 건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사인을 하게 만들어 일단 하고 하다가 막판에 이거 이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법인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차, 경매 차량이라고 그래요. 경매 차량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 그 무슨 수수료 같은 거라던가 뭐 중간에 3개월마다 무슨 검사비라던가 뭐 이상한 요금이 차지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몇 천만 원이야. 그러면 당황하잖아 이 사람이. 아니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이거 왜 진짜 얘기 안 해줘? 그럼 이 사람 뭐 모르셨어요? 이런단 말이야. 자기 얘기를 안 해놓고서도 모르셨어요? 그래요.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이. 그거네요.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이제 해외 쇼핑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제품 가격이 무료야. 근데 딱 주문하려고 보면은 배송비가 5만 원. 그렇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이거 나 계획하면 큰일 납니다. 막 사정을 해. 바뀌어 입장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딜러가 이게 수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막 전화해. 고객님 못 사겠다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이런다는데 막 이 사람 싸워. 그럼 불편해지지. 고객이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끌고 댕겨. 정신을 못 차리게. 그러니까 진을 빼놔요. 그리고 전화로 막 계속 싸워 사람들하고. 야, 씨, 어떡하고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고객님이 안 한대잖아. 막 이래. 그러면 진짜 먹고 살기 그래서 힘들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그쪽에서 고객님이 이거를 만약에 취소를 하면 다른 차라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로 돌리는데 거기서 그 차를 바가지를 씌우는데 뭐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그게 싸 보이는 거야. 뭔지 알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살 차를 예를 들어서 한 1,500이나 1,700을 주고 사는데도 그 엄한 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K7을 보려다가 그냥 K5나 K3로 가.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원래 차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미치겠다. 근데도 이제 그 분위기에 자기들 모르게 계획 처음 거보다 난 거니까 일단은. 근데 이게 전법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갖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치. 해요. 윤석열 보다가 홍준표 보면 좀 착해 보이죠. 조금. 아니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비슷한 적절한 거. 비유다. 아유 그래도 이 사람보다 이게 낫잖아. 이거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몸도 막 이러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막 이제 문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도 많이 당해요. 어른들도 당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차값이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싸면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의심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교묘하게 뭐라고 하냐면 뭐 경매 차량이라고 해서 또 수입 차량인데 뭐 싸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갖고 지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사게 만드는데 이제 이게 이제 법으로 걸려요. 이게 이제 허위 광고란 말이야. 허위 광고. 그러니까 신고하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이 그걸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도 그냥 아이 몰라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 유튜브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거 고민을 들어주고 대신 그걸 환불을 받아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모범 택시. 모범 택시 말고 그 사람 자체도 딜러. 잘 딜러예요.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딜러가 다른 그 사기쳤던 허위 매물로 꼬셨던 딜러한테 중간에서 이거를 환불을 받아줘요. 대단하다. 근데 이 그 유튜버가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카톡용도 있고 뭐 안녕 첫차 뭐 이런 채널도 보면 원래 이분들도 이제 그 중개상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중고차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해야 맞아. 자기 업종이 그렇죠. 클린해져야 서로가 좋은 건데 살죠. 자꾸 그 눈탱이 맞고 그러면 자꾸 새 차만 사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중고차 시장이 망가지고 그 결국에는 막 중고차 그때 뭐 대기업에서 한다고 했었을 때 댓글이나 여론은 다 찬성한 거예요. 맞아. 그만큼 그동안 딘 게 많으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대기업이 침투하면 다 반대를 하잖아요. 대기업 너무 심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건 환영이었어. 환영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저는 중고차 처음 구입했을 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으면 좋은 이미지. 네. 그러니까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첫 차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가서 이제 만나고 막 그 문신만 보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데 일단 갔을 때 중고차 사러 갔는데 문신한 사람이 이게 뭐 토트백 같은 거 하나 들고서는 슬리퍼 신고 나온다. 100%라는 거야. 그러나 막 계약을 하면 안 돼. 위험하다는 거예요. 100%래 그거는. 문신한 사람이 그러니까 문신을 또 가리려고 약간 토시해도 마찬가지인 거야. 토시하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딱 나와가지고 약간 좀 건들건들하게 나온다. 그럼 구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더라고. 그 복장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그거를 찾아주는데 이제 막 전화를 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근데 증거를 수집을 해야 돼. 이 사람이 허위 미끼를 꼬셨다라는 거를. 이분들이 이제 뭐 카톡 했던 거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하고 이제 막 카톡 주고받았던 내용 있잖아요. 매물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핸드폰 잠깐 줘보라고 한 다음에 그걸 다 지워요. 그 사람 거를. 계약하기 전에 지워버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핸드폰 잠깐만 저거 제 배터리가 나갔는데 잠깐만 줘보세요 하면서 통화하는 척하면서 내용을 싹 지워버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막 싸워요. 막 서로 막 쌍욕하고 막 그래. 막 와부로 협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얘네가 이제 환불을 안 해주면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허위 매물로 꼬셨다라는 걸 가지고선 이걸로 이제 경찰에 신고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얘네들이 하면서 환불해드릴게를 해요. 도대체 누구야?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반대쪽에 사는데 네. 근데 얘네들 결국에는 근데 막 뭐 욕하고 막 어떤 협박 전화도 오고 한데 심지어는 그걸 돈 받아주는 예. 업체에 그 아버님한테 예. 협박 전화가 간대요. 아들 때문에 아버님 위험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협박도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그때는 주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왜냐하면 뭐 영업 정지당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그분한테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얘기한대요. 돈을 못 받더라도 이 사람을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뭐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법적으로 혼쭐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것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이 사람들이 하는 거야. 갖고 그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막힌 부분이 뭐였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구출해줘요. 여러 명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현혹돼가지고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쥐구멍을 막아야 될 것 같은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같은 그 대출업체가 있는 거야 다. 무슨 캐피탈 같은 데가 계속 너 어디서 돈 빌렸어? 캐피탈 어디 캐피탈 그래서 결국은 그 캐피탈이 문제인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게 주로 하는구나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그걸 하면서 사람들도 신고를 안 하니까 내가 딱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 아니 왜 이런 일을 유튜버가 해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걸 유튜버가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네. 경찰이 안 하고 그렇지. 유튜버도 해결하는 일인데 왜 저 사람들은 이거를 경찰에도 신고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울면서 유튜버를 찾아가고 유튜버가 해결해 주니까 울어요.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경찰이 이렇게 멀리 있지?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튜버가 전화를 해요. 600만 원에 있어요. 유튜버들이 그냥 해요. 있습니다. 가야. 없어요. 허위 매물이잖아요. 그러면 유튜버들도 그냥 하루에 몇 군데를 잡아내는데 경찰들도 그 잡아내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건데 알면서 안 하는 거네.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그 분이 그걸 맡겠다고 해갖고 진짜 90%가 정화가 됐대.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게 성남시장 때 일인데 죽여버리겠다. 그 성남시장 그 취임하자마자 몇 가지 이제 공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성남시 내에서는 그 사채 그 명함 뿌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채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했는데 다 비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취임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돼지 일수, 황군 근데 이제 열쇠 취임하고 6개월 만에 싹 사라졌대요.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사채하는 사람들이 성남시를 보면서 더러워서 안 한다고 다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있는 건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놔두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패널로 오기 전에 옛날에 방송을 듣는데 마차님이 어디야 무슨 집회를 나갔는데 핸드폰이 뽀개졌나? 맞아. 핸드폰 뺏겼어.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경찰이 멀뚱멀뚱 보고 있다. 그래서 분통이 터져갖고 방송에다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TV 보였어요? 아니 정말 나는 큰 게 그때 튀겼나 너무 보네. 화가 났었어요 그때. 나 그때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찰 눈앞에서 그랬다면서요. 아니 경찰이 내가 휴대폰 달라고 저 아줌마가 뺏어갔으니까 근데 경찰이 나를 막아. 근데 사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핸드폰을 그쪽도 잡아주면서 해야 되는데 나만 못 가게 하니까 좀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다. 우리나라 중고차 살 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그러니까 그런 막 문신하고 막 이런 분들에게 이게 물론 좋은 분들도 있어요. 좋은 분들도 중고차 하고 바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우리 방송의 중고차 이야기 네. 그 업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느낀 거는 그분도 막 상담해주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뭐 1, 2년밖에 안 된 새 차가 이렇게 값이 떨어진다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사셨냐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왜 그거에 유혹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거 자꾸 낚이니까 자꾸 하는 걸 거 그치. 아니에요. 낚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가면서 또 당했다고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게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분들도 나쁜 의도로 한 거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유혹 당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김치 프리미엄 뭐 이런 거를 중고차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좋은 데서 하시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뭐 어디 창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절대 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일단 제가 본 우리 김치 프리미엄의 최고는 일단은 중고차였다. 그래서 제가 본 거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저의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1회 오사춘기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한국, 소제목이 한국만의 특징. 뭐, 한국인, 뭐, 파워. 한국인이라 나쁜 점, 좋은 점, 뭐, 이런 걸 했는데, 좀 이 프리미엄이 뭘로 할까 그러다가 한국인의 좋은 점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은 제가 저기 건설 현장에 갔었어요. 광주 신현리 그쪽. 실제 일용직 하러요? 네, 갔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노가다. 저도 비슷하게. 갔다 왔는데 한번. 그래요? 그래서 페인트 하러 한번 갔다 왔잖아요. 와,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와, 진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 근데 그날 불살났어. 집사람하고의 화를 걷다가 쏟았구나. 그 삽질과 그 청소와 그 시멘트 먼지로. 그래서 이혼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일단은 뭐 그 얘기를 나중에 또 얘기를 어디 해드릴 텐데. 가보니까 혹시 그 중국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한국 분들보다 외국 분들이 많이 카자흐스탄 계세요. 분이 많아요. 외국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인력을 수출을 했잖아요. 예, 막 독일도 가고 광부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이게 돌아가지가 안 돌아가요. 않아요. 특히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쪽 그 예. 사람들이 그 힘이 엄청 예. 근력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그런데 거기서 아직도 막 이렇게 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저기 뭐야 데모도 오라 그래. 뭐 시멘트 공구리 저기 아시바를 이렇게 딱 이빨 끌어갖고 안 바뀌네. 일본 용어인데. 때려 붓고 뒷바꾸로 얇게 옷이 쳐서 무슨 미싱하우스를 싹 심하해. 근데 난 다 알아듣고 왔어. 뭐 이런 말을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데모도 데모도면 오사마리 치라고. 대마도가 무슨 근데 이게 야 오야지 말 들으라고. 오야지가 거기 갑이거든요. 거기 그 사람들도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우리나라 전문 용어니까 그 바닥에서는 전문 용어. 진짜 전문 용어 진짜. 예. 무슨 그거 있잖아. 금융 이런 용어 같은 거 하면 뭐 ETA인가 뭐 이런 거, ETS 이런 거 뭐 그러듯이 그런 게 있었고 일요일 날은 제가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학교요? 출석 시험. 근데 방통대가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성실도 있잖아요. 맞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와, 정말. 제가 지금 3학기째 하고 있거든요. 4학년 1학기인데. 와, 벌써? 예, 와, 진짜. 그래서. 그 몰아듣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딱 들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되는 시스템으로 해놨어. 몰아 들으면 예. 수업 내용이 소화가 안 돼. 예,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의 양이 많거든요. 예, 정말 이게 진짜 대학을 똑같이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나마 세 과목은 레포트를 냈는데 세 과목은 출석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3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도했다가 포기했어요. 법학과. 그래서 시도했다가. 어떤 분인가 오늘 내가 저기 강의를 들었는데 방송 들었는데 어떤 분이 방통대 법대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통대를 컨텐츠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실도를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반 대학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대학원들에서 그 디지털 대학 그 4년 학사 학위는 그러니까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통대 학사 학위는 다 인정해줘요. 웬만하면 그냥 안 봅니다. 그 교수들도 예전에 내가 그 체대를 다닐 때 그 교수의 레벨과 각 서브젝트마다 최고의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이게 전 학위의 욕심보다도 정말 이렇게 그 배움에 대한 그 새로운 학문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특히 하고 그 시험 치러 가보면 진짜 재밌는 게 정말 글자 그대로 15살 중학생부터 7,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전 연령대의 모든 직업군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험은 진짜. 다 모여서 보는 거예요? 네. 네. 집에서 따로 보는 게 그런 아니고? 것도 있고 레포트로 할 때도 있고 객관식으로 할 때도 있고 매번 시험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매 챕터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 뭐 토요일은 하루 종일 저기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일요일은 내내 대학교 수업 듣고 이게 무슨 쌍팔년대 무슨 고학생도 아니고 야 정말 내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진짜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는 약간 인생에 대한 모토가 약간 저를 한 2년 정도 봐서 알겠지만 저의 모토가 약간 뭐 성실 아니면 뭐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제가 되게 특색 있게 본 그 기업 중에 하나가 그 김범석 회장인가 쿠팡 예, 예. 그 사람이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냥 말 그대로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하버드 졸업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없는 말 그대로 그 개인 소득 있잖아요. 네.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이게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래요. 7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가 작다 시장이 작네 뭐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항상 했어요. 그랬는데 맨날 뭐 내수가 적네. 아. 1억은 돼야 된다고 내수가 네, 살려면. 네. 근데 많이 이게 했는데. 딱 이렇게 이게 전 세계 7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뭐 인구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것도 아파트 문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트렌드. 우리나라는 사면 다 사잖아. 뭐 신발이 이게 다 사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 우리가 빨리빨리 그 문화. 맞아요. 100% 성공한다 이거는. 그래서 쿠팡을 창업했는데 원래 시가총액 이렇게 해갖고 뉴욕에 상장이 딱 될 때 50조 정도로 생각했대요. 엄청 세게. 50조 정도 생각했는데 100조가 넘은 거예요. 100조. 대한민국의 50대 기업 중에 100조가 넘는 기업이 없어. 근데 현대차도 안 될 것 같은데. 2개밖에 없어. 삼성전자 500조. SK가 100조 4천억. 아 그래요. 야, 그러니까 결국 그냥 코만 딱 붙인 거야. 그러니까 쿠팡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49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그냥 어떻게 보면 100조 그렇지. 쇼핑몰 이렇게 유통회사인데 물론 지금 이렇게 뭐 과한 거 같은데.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저력이나 이걸 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학을 딱 보내면서 어떤 놈은 보험을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진짜 속되면 지랄했어요. 무슨 젊은 부부야. 네. 보험료가 아까운 거야. 야, 이 사람아 장난하냐고. 뭐 아낄 걸 아껴야지. 보험료가 얼만데? 보험료가 80만 원 정도 돼요. 80만 원 정도. 그 부부가 가니까 좀 센 걸로 항상 들어주거든요. 이 돈 아끼지 마라. 너 지역보험도 직업 얻고 그러면 지역보험도 20만 원씩 내고 우리나라 그러면 1년이면 200만 원이다. 왜 이거를 아끼냐. 그렇게 해갖고 얘를 갖다 좀 뭐라고 막 좀 심하게 뭐라고 했어요. 다음부터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수동 맡기지 말라고 딱 그랬는데 보험을 울리면 거저 먹기로 없으면 유학원에서 왜 그래.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맹장이 터진 거야. 맹장.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제 와이프도 맹장이 터졌거든요. 3일 딱 입원하고 ER 한번 갔어.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병원비? 네. 미국에서? 자, 2천만 원. 자, 맹장으로 2알 가갖고 3일 입원하고 딱 태어났어.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10만 3천 불. 뭐야? 1억이 넘는 거잖아. 1억 2천만 원. 너무 심하다, 미국. 1억 2천만 원. 근데 그거는 보험이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 1억 2천만 원 생으로 그렇죠. 내는 거잖아. 얘는 보험 들어갖고 나한테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랬다니까, 진짜. 아니. 그 유학은 잊지 못하겠다고. 나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총을 쏘는지 알겠네. 너무 비싸네.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할 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 비싸네. 보험 아우, 없으면 야. 진짜 가면 죽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야, 그 못 시코라는 그 살겠다, 다큐멘터리 예,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 손가락 절단됐는데
그 절단돼 쓸 때 그 자가 치료하는 그 수술 키트가 마트에서 팔아요. 이빨도 이빨 있잖아요. 이빨 부러지면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트에서 팔아요. 자기가 거울 보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아, 미국 너무 불쌍하다. 네, 정말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인데 미국이 인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 인권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거 진짜 태극기 부대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 우리나라에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은 정말 어떻게 그거는 보면은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그죠? 어떻게 고치지도 못해. 너무 많은 게 엮여져 갖고 그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그 사보험이 너무 그 발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막 최저 생계비 이런 사람이라도 해주자 그렇게 돼갖고 막 오바마 케어 나왔는데 별거 없어요. 가면 또 보험료로 한 달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험료 얼마 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50만 원, 200만 원씩 내요. 많이 내네. 150만 원 엄청 내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정도 내는데 그 혜택 받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그렇게 내야. 그 정도 되면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청구하면 아이고. 진짜 1억씩 나오는 거지 진짜. 맹장 터졌는데 1억 2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죠. 예. 아 진짜 미국 못 살겠다. 이거. 워싱턴 포스트 기자 저 마이클 블레잉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하거든요. 30년 살았대 우리나라에. 독설가로도 좀 유명한데 우리나라의 단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장점을 몇 가지 딱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래요. 가장 IQ가 높대요. 예. 평균 IQ가 105래. 평균 IQ가 100 넘는 그 나라가 거의 없대요. 허경영 씨가 많이 올려놨죠. 430인데 430도 전 세계 없어요. 유일에 우리나라에 한 명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아. 일하는 시간도 세계 2위인데 노는 시간이잖아. 노는 시간. 식도록 삼겹살 먹고 막 술 먹고 퍼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것도 세계 3위.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 수면 시간, 가족하고 보낸 시간, 평균 수면 시간 최저 1위. 그러겠네. 그러니까 어딘가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프랑스였대요. 프랑스가 예전에는 문맹률이 40%까지 올라갔대. 네. 왜냐 이게 이민자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프리카 애들. 네. 이민자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왕이 있던 시대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귀족들의 대부분이 무명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 입고 이렇게 그 부하들 이렇게 하인들 다스렸던 그 귀족들조차도 절대 다수가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미만인데 유일한 나라래요. 예. 아무리 뭐 지금 요즘에 베트남 부인 뭐 중국에서 시집 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게 1%를 넘는다 안 넘는다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한글도 되게 우수한 게 그러니까 표기를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예, 추리 뭐 이런 거 소리값이 예. 제일 많죠. 그게 예. 중국어가 300, 그다음에 일본어가 400, 우리나라 12,000. 12,000가지의 그걸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예. 예. 대단하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좋은 것도 있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너무 좋아졌대요. 국방력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러니까 이 대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무기 시스템이나 이제 그 병력 운영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이렇게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원래 그 보통의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기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붙으면은 미국이 피해를 입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가 있냐면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 미국하고 맞짱 떠서 3일 이상 버티는 나라가 정확하게 8나라밖에 없대요. 전 세계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3일을 하더라고요. 버티는. 네. 그래서 각 조사기관마다 전부 다 틀린데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세계에서 5위 정도로 본대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야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세대. 일본.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랑 가지고 어떻게 되지? 있는 무기는 많은데 그걸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전투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남한만 그래요.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되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2, 3위 센 나라가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이 정도 뿐이에요. 왜냐면 그게 그 공군도 그런데 해군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도 진짜 이거는 이 땅덩어리와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그 파워라 이거예요.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군력만 보면은 넘버 3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영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 진짜 계기면 죽는 네. 거야. 우리한테 네. 계기면. 일단은 그러고 게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또 어메이징하다고 생각하는 게 IMF 우리가 원조를 딱 받았잖아요. 다들 뭐냐면 최소 20년, 평균 30년. 우리나라가 2000년 정확하게 2000년 12월 14일 날 딱 원금하고 이자가 딱 줬어. 3년 만에.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돌반지, 폐물, 뭐 졸업반지, 커플링 막 싹 갖고 나온 거야. 예. 근무기 운동. 줄을 200m까지 섰대요. 진짜 후회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뭐 저러냐.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냐. 정말 이 정도로.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그 미국하고 이제 특히나 호주에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겼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마트에서 우리 이번에 저기 코로나로 많은 게 이제 막 변하고 그랬잖아요. 마트에서 여자들끼리 주먹질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왜요? 그 미국에서도 흑인이 막 나만한데 막 그 머리끄댕이 잡고 아구창 때리고 정말 아구창을 때린 거야. 여자분들끼리 싸우는데. 싸우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가 말리는 게 아니라 서로 이놈이 이 여자를 때리고 저놈이 저 여자를 때리면서 또 서로 4명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뭐 이빨 부러지고 코피 헬렐레 나오고 결국 경찰이 들어가고 지키는 거야. 안 된다고. 그게 뭐 때문에 싸운 줄 알아요? 모르죠. 두루마리 휴지 때문에 그렇게 싸운 거예요. 왜요? 아 코로나 초기에 서로 산다고? 서로 그 두루마리 휴지가 뭐라고. 그 두루마리 휴지 때문에 결국은 경찰까지 그걸 에워싸서 한 명당 하나만 가져가라. 일단은 그렇게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뉴스 보면 이런 망나니들이 다 있나 하는데 그래도 외국은 더 하구나. 근데 외국에다 외국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절대 사재기 안 하고 질서 지켜갖고 마스크도 그때는 일주일에 2개씩 받았거든요. 예. 받고 아무렇지도 왜 사? 기다리면 될걸? 어차피 휴지를 남이 맞이가는지 하면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안 가고 차례차례 기다리면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저도 봤는데 걔네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자기네들이 창피하다고. 아시아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This is Korea. 행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됐냐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 보기는 1위고 범죄율 뭐 범죄 없고 무슨 뭐 노트북 갖다 놓고 무슨 뭐 자리마다 이거는 더 이상 그것도 없고 유럽인들이 보는 것 중에 가장 예쁜 여자 1위가 한국이에요. 아시아에서? 아니면 전 세계 다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사실 예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 예쁜 그 것 같아요. 서양인들을 백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연예인들하고 그 백인이라고 부르는 서양 여자들하고 같이 서 있는 거 보면 네. 우리나라 여자가 더 하얗습니다. 진짜 내가 요즘에 보면 마차님 봐요. 진짜 백인이잖아요. 아니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 파운데이션 추천 받는데 그냥 백인 거 똑같이 주더라고. 가장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예전에 두바이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이렇게 아랍 애들하고 케이터링 하는 거 이런 걸 좀 몇 번 도와줬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건설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설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광 케이블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깔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왔냐면 어떻게 하다가 뭘 도와주고 하다가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뭘 통역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되게 예쁜 여자가 있어. 말리에서 왔어. 난 말리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통부 관계자래 자기가. 정보통신부 영어도 진짜 잘해. 불어도 엄청 잘하더라고. 근데 얼굴이 까매. 정말 까만 거야. 완전 배경처럼.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외국 애들 그거 잘 놀리거든. 막 그 백인 애들 여자들 특히 팔 같은데 사진 찍어서 이게 확대해가지고 니 털보라고. 눈깔 이렇게 찍어하고 왜 파라냐고. 근데 내가 까만 가방을 얼굴에 이렇게 넣고 까마냐고. 괜찮아. 기분 안 나빠요. 나는 그런 장난으로 좀 유쾌하게 나도 막 나한테도 좀 나도 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레이시즘이 아니라 약간 그렇게 좀 유쾌하게 노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 밥 먹으면 다 남자들이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가는데 펑펑 우는 거야. 펑펑.
나 엄청 낚여안고 엉엉 울더라고. 코리안 가이. 나이스 코리안 가이. 너무 잘해. 네가 너같이 잘생긴 애 처음 봤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빠진 거구나. 그 사이에. 되게 잘생겼다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거울 많이 봤다니까. 그래서 그 여자 이름도 생각나. 그러니까 아미나타 시드베. 밥도 잘 사주고 매너 좋고. 매너는 안 좋고 내가 장난을 잘 치고 이걸 되게 좋아했네요. 우리 이제. 시드베. 미국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해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남자가 내지 않아요? 남자가 낼 때도 그건 있고 나라마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밥 먹고 무조건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제가 뭘 얻어먹는 걸 싫어해서 무조건 내는. 그동안 우리 계속 얻어먹었잖아요. 호의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아미나타 시드베에서 지금도 시드베 씨 생각난다니까. 페북에서 찾아봐. 네, 아까 찾아봤어요. 그 아침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리. 요즘에 그 집안에서 형수님하고 많이 싸우더니 별별 여자분들이 다 떠오르시나 봐요. 그동안 머릿속에 이렇게. 위험하다. 나라를 뭐 떠나서까지도. 그래서 이 꿈남이잖아요, 내가. 이혼을 꿈꾸는 남자에서 오늘 아미나타 시드베 진짜 생각납니다. 저 보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왜 코인 같은 거 하면은 코인 정보방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 지금 몇 %, 이런 게 계속 맞아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굳이 뭐 이거를 속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줄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었지만 뭐 코인 거래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채굴이라던가 그런 거마저도 한국이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각종 그 대기업은 다 평정하고 있으면서 돈 많이 벌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전에 그만큼 핍박받았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룹을 딱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막 코로나의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고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막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휩쓸려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게 아니라 나름 공부를 하고 미디어에서도 계속 공부를 시키고 다만 그 미디어의 양과 질을 따져야 된다고 하대. 그래서 그 퀄리티를 따져가지고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가려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가 우리나라가 뭐 꼭 이제 수입 수출로 아니어도 유대인처럼은 공고하게 먹고 살만할 수 있겠구나. 싱가포르 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의 이 근면함은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걔네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사람을 회사 차원에서는 아까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미국 회사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양을 보면 되게 놀라워하는데 그 일에 대한 퀄리티 있죠. 그러니까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그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정말 집중력 있게 일을 해서 딱 끝내는가 이거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기준하고 2016년 기준을 제 노동 시간을 비교한 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1995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국이 95년이면은 IMF 바로 전이네. 직전이죠. IMF 직전에. 너무 좋았을 때는 15년 힙합 빠져 있고. 그때가 1년 동안 우리가 2648시간을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빠지니까 뭔지 모르겠죠. 하루에 몇 시간으로 해야 돼? 하루에 몇 시간은 내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어. 근데 2014년에 2124시간으로 훅 내려가. 한 500시간이 다운이 돼요. 그리고 2016년에는 2069시간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하향 추세인 거고. 그것도 있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 예전에 토요일로 다 일했는데 어느 맞아. 순간부터 토요일도 이제 일 안 하고. 그게 컸죠. 저 때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격주였었어요. 격주. 한 주는 다 가고 한 주는 쉬고. 그 놀토 이런 게 있으면서 그렇죠. 그랬었다니까. 근데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게 멕시코더라고. 멕시코가 1위고 사실 우리가 2위야.
전 세계에서. 아, 걔네 멕시코가 2014년에 마약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2228시간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1770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아직도 한 3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2014년에 1770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OECD 평균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그 일 절대적인 시간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그렇지. 그렇죠. 일주일에 4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1년이면 한 52주 정도 되니까 한 2000시간 정도 되면 그냥 난 빼야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일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마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보면은 주 4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IT 업종은 IT 이렇게, 업종이 그렇게 예. 주 4일 하고 어느 요일을 쉬는 거예요? 금토일을 쉬는 거야. 아, 금요일부터? 근데 대표적으로 일요일 주 4일 하잖아요. 선전하더라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반응들이 어떠냐면 주 4일에 딱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서로 옆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만 하다 집에 간다는 거야. 그럴만도 하겠네. 네, 그러고 나서 할당량은 금토일을 그대로니까 그렇죠. 시간을 네. 줄었고. 확 그냥 쉰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수요일 날 하루 쉬는 게 더 좋지 않나? 내 이틀 일하고 아니 근데 쉬고. 여행 다니기가 좋으니까. 아 그래. 3일이면 여행 내수 내도 갈 좋겠네.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금토일 말고 매일매일 시간을 줄여주는 게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할 때 보니까 중국 애들의 특성은 일을 딱 공산국가라서 9시부터 딱 6시까지. 6시 딱 해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6시 땡 하면 그냥 다 집에 가고요. 자기들이 일을 할 거 있으면 사실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노트북을 쓰니까 그거야 뭐 이메일 주고받는 거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9시까지 출근하라 그래도 9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좀 자율이에요. 그래서 일찍 오고 싶은 사람들은 뭐 8시 반까지 오고 출근을 30분 땡겨서 하거나 이렇게도 가능하고 대신에 점심시간이 12시에서 한 2시 아니면은 공기업은 12시에서 3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3시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이 비잖아요. 3시간을 먹는 거예요, 점심을? 그러면 집에 갔다 오는 거야. 가서 애들 밥 먹는 거 챙겨주고 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외국 회사에서 처음 일을 할 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언제 일을 해? 정말 그랬다니까 처음 가고 아무 생각 없었을 때 우리가 대학을 처음 가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우리는 토요일 날 일을 했잖아요. 계속 뭐 수영장 이런 데는 토요일 날 막 저녁 9시 10시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가드 봐야 되고 그런 데서 살다가 외국을 가서 처음 가서 일을 하는데 금요일 날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저 5일째 근무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것만 일하고 사냐. 근데 유럽은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니까 난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체국에 뭐 택배를 놓쳐가지고 우체국으로 찾아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9시부터 12시 사이에 가거나 아니면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야지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문을 닫으니까 네, 맞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1시간만 쉬어도 모자를 파는 거야. 중간에 대낮에 3시간을 딱 쉬어버리는 거야. 뭐 시에스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걔네가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3시간을. 3시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어.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1시간이었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이니까. 대민 업무가 아니면은 그냥 만약에 돌아가는 회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샌드위치만 가지고 와서 책상에서 먹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좋은 점은 이런 거거든요. 뭐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대해서 부가 서비스를 바꾼다 그러면은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되고 뭐 하잖아요. 대리점에 가도 금방 해주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는 대리점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돼. 아니 의자도 없잖아. 의자도 없어. 은행 가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도 없이 가만히 서서 1시간 반 있어봐. 야, 진짜 체력이 국력이네. 체력 좋은 사람들만 서비스 받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한 번 나가면 일 한 가지 보고 들어오면 그냥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느리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야. 느리니까.
근데 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걸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게 이 시간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이만큼 돈을 안 벌어도 좋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돈에 대한 관념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아이를 챙길 수 있다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적게 일하고 적게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도 이제 점점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은 거. 왜냐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사실은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자녀도 잘 안 낳기도 하고 요즘에는 결혼 자체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벌써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차는 좋은 거 사는데 오히려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지고 있어요. 현실에 우리 때는 막 참아야 됐거든 이거를. 현재 행복을 참고 나중에 이걸로 더 큰 행복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금의 바로바로의 행복을 좀 찾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떤 데서 그런 걸 느꼈냐면 뭐 국제 박람회 전시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전시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각 국에서 애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관련된 애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 한국 사람은 라스베가스까지 와서 굳이 멀리 안 산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나머지 홍콩에서 오네, 중국에서 오네, 미국에서 오네, 뭐 프랑스에서 오네, 독일에서 오네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제일 바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람이 누가 뭘 물어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마음이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 이걸 내가 팔거나 안 팔거나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똑같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직급이 높아. 근데 나만 겁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어쩌다가 그런 전시회 가서 보면 한국 사람이 되게 열심히 봐요. 근데 멀리까지 갔는데 한국 사람이 응대를 하는 부스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우리 부스에서 샘플을 하나씩 다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귀찮은 거야. 하나씩 파는 게 귀찮은 거야. 왜냐하면 원래는 사실은 전시회에서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샘플을 많이 갖고 와 있으니까 이 샘플을 여기서 좀 소진을 해야 들고 갈 때 짐이 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팔기도 해. 산다고 하면 굳이 말리진 않아. 이 사람이 한국에서 큰 손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달라고 하는데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나한테 하지 말래. 근데 나는 아니 이거 해가지고 내가 한국 가가지고 이 사람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난 니들 제치고 내가 한국을 더 순위로 올릴 수가 있어. 우리 본사에서.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기 싫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다 포장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울컥한 거야. 성질이 나는 거야. 내가 이것들을 근데 싸울 순 없어. 화장실 가서 몰래 울고 나와서. 아니 근데 팀장이면은 너희들도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이야기 못해요? 책임자면은? 근데 많이 만만하게 봐요. 솔직히 만만하게 봐. 그 아시아 사람이라고? 아시아 사람 그리고 그런 것 그게 있어요. 중국, 홍콩 이런 애들이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중국 애들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걔네는 드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생활력이 강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걔는 드세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마켓의 볼륨보다 중국 마켓의 볼륨이 더 크니까 쟤는 나보다 별거 아니어도 제가 더 파는 게 크잖아? 그럼 제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항상 쟤를 만나면 너무 성질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야 한국은 니네 봤을 때 테스트 베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언젠가 제가 파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야, 중국에 판권 주지 말고 중국 판권 나한테 주라고 그렇게 우겨본 적도 있어. 안 될 거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마차님은 예를 들어서 자 좋은 제품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시연내주고 막 해줬어.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중국 분이 와가지고 10,000개 주세요. 맞아. 10,000개 주세요. 이거 진짜 그런다니까. 10개 감사합니다. 네 10개 포장해드릴게요.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정말 마차님이 맞아. 얘기한 대로 진짜 그거야.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여자들이 드세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 그 드센 것 그리고 너무 때문에. 이빨도 너무 안 닦고 너무 더러운데 가까이 얘기해. 아니 그래서 네. 왜 서양 애들이 보기에 한국 여자애들이 제일 이쁘다고 하는 이유가 한국 여자애들이 가장 세련됐어. 맞아요. 옷도 잘 입고. 뭐 일본은 어떻게 돼? 일본도 잘 입지 않았었어요?
근데 얼굴이 좀 한국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네. 문제가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고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필기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은 답답하고 중국은 드세고 우리나라가 제일 융통성하고 융통성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영어를 못한다는 앞 게 문제지. 시간에 그 오사춘기님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저는 거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그냥 사장이 굳이 교육을 안 시켜도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게 전체 회사에서 내가 내 업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이걸 잘 해냈을 때 회사 전체에 어떤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그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장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 제가 항상 난 너무 내성적이고 난 너무 소극적이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이 항상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쌍욕을 하세요. 근데 그게 봐봐. 그거는 아니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사이코 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찾아서 내가 준비했어 오늘. 그 틱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틱은 확실히 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 내가 막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항상 1등을 하는 애가 있어. 1등을 자주 해. 근데 걔가 딱히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걔가 하나가 밉기 시작하니까 다 밉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네가 쟤를 이기려면 뭐 교실 리디아처럼 네가 악물고 해야 된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항상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는 승부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뭐를 했냐면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몇 명하고 남아가지고 칠판 가득 걔 욕을 썼어. 무섭다. 되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걔 엄마였으면은 되게 무섭고 맞지. 짜증날 것 같아. 옛날로 치면은 무슨 그 인형에다가 반으로 찌르는 거 있잖아.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활성화. 그래서 그리고 놔두고 갔어요? 아니면 지우고 갔어요? 지우고 갔죠 당연히. 근데 거기다 이제 걔 욕을 막 쓰고 내가 내 친구들한테 쓰라 그랬어. 너도 걔 싫어하잖아 빨리 써. 그래가지고 이제 칠판 가득 채운 거야 그걸. 그러면서 나 스스로 걔에 대한 질투를 막 끌어올렸는데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내 성격에 맞지도 않고 한 번 해보고 나서 두 번 다시 그걸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만 하신 거예요? 한 번만 했지. 난 그렇게 미치진 않았어요. 아니, 정말 그래도 부지런하네요. 저는 그 욕 하나 딱 쓰고 아예 귀찮다 하면서 그냥 그만했을 텐데. 하고서 곱하기 1000 막 하는 보통 하잖아요. 애들 귀찮으니까. 근데 그런 게 다 써가지고 그거를. 그랜드 캐니언하고 내가 이렇게 승부욕을 쌓으면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쌓으면 내가 쟤를 이길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욕 쓰는 것도 겁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순간순간 생각날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쟤를 못 이겨? 근데 난 너무 내성적인데. 그 1등도 칠판에다 써놓고 있어. 마차는 나한테 안 돼. 마차는 나한테 안 돼. 마차는 영원한 2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제가 사는 동안에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맨날 너는 네가 내성적이다 말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방송에서는 그렇게 욕하고 뭐 잘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제가 생각해도 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항상 이불킥하고 나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항상 반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런 걸 보면 남들이 보면 틱장애 같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혼자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서도. 조절 장애 같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걸 못 참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을. 그래서 항상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상황 이런 거 봐봐요. 이런 거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안 생길 수가 없지. 그렇죠. 요즘에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야구가 다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면은 정치면 법 이거를 보면 진짜 분노가 끌어올라서 막 근데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야구 보면 따로 이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여가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가 시간을 많이 써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여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해보니까 빨리 시급하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으니까. 그래, 2000시간 해야 돼. 2000시간. 그래서 자기만의 취미, 스포츠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 되는 게
나중에 진짜 일과 여가의 밸런스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191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번째인데, 저희 지난주에 그 주제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코인 세계. 코인 이야기 월드. 하면서 이제 마그나 카르타, 이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지폐라는 그 화폐가 어떻게 네네. 처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잘 하면 이 김치 프리미엄 이 이야기하고 그거하고 뭔가 좀 이어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과연 될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자발적으로 잘 과학적으로 협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코로나가 정말 창궐해가지고 뭐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씩 생길 때도 사람들이 이게 광장에 있다는 이유로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 중에는 확진자 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이상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영국 정도? 그래도 한 3,000명, 2,5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동선 이동 거리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제일 커요. 예. 가장 커, 가장. 근데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도 확진자가 이렇게 안 떠돌아다니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 백신 그 접종도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한강공원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내가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멈춰서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4명씩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한강 야외공원에서도 4명씩 모여가지고 4명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좀 귀엽고 안쓰러운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치킨을 시켜가지고 치킨을 먹으면서 이게 마스크를 들고 한 입 씻고 덮고 오물오물 씻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양념치킨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안쓰럽기도 한데 말 잘 들어. 마음 한 구석은 좀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 문화적 기반이 어디에서 생겼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울 때 뭐 조선의 건국은 뭐 이성계가 하고 뭐 이방원이 뭐 물려받고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세종 임금이 뭘 하고 막 이런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통령제라는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뭐 노예 근성을 못 버렸다. 항상 왕을 찾고 뭐 왕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제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이게 그것만 보면 우리나라는 뭔가 왕이 다스린 것 같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걸 보면 거기도 이제 왕정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그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결국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해가지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고 그 나폴레옹이 이제 폐위되면서 그 공화정이 들어섰잖아요. 공화정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뭐 자코뱅당, 뭐 부르봉당, 뭐 이거 결국에는 귀족들 싸움이거든요. 뭐 그게 뭐 급진적이네, 뭐 보수적이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귀족들이 자리 싸움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없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주에 마그나 카르타 그 이야기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귀족들이 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니는 내 말 안 들으면은 아무것도 돈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왕이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귀족들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근데 그 귀족들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뭐 체면이 안 쓰잖아.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 시민이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민주주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구현된다는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발전된 귀족 정치일 뿐이지 실제로 시민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땅을 짚고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은 지금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예요. 카톡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정치 프랑스 참여를 같은 많이 경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 그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본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많이 나왔다가 그 중에 이제 그 과반 50% 안 되면 안 된 사람이 2명이 딱 되면 네, 1, 2등을 뽑아서 그 1, 2등을 다시 이제 붙여서 하는 그러니까 뭔가 시민의 그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1라운드에서 1등을 하더라도 나중에 한 번 맞짱을 한번 더 까네요. 그러니까 그 큰 싸움에서 이제 그런 결선 투표 제도가 있으니까는 국민들의 많은 의사가 뭔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은 있는데 문제는 선거가 없는 나머지 4년 동안은 어떻게 운영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귀족 출신의 정치인들이 뭐 프랑스에 무슨 뭐 귀족과 학교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프랑스 1대학, 2대학, 뭐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나눠졌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고위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학교는 따로 있어요. 따로 들어간 학교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 사람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민주 정치처럼 흘러가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귀족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제 왕정을 할 때는 그러면은 그 백성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러면은 그 귀족들한테 전해졌냐?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땅,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면 겉보기에는 왕정 맞죠? 고려시대에서도 왕정이었고, 조선도 왕정이었고, 고려 이전에 다 왕정이었잖아요. 왕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백성이 왕한테 직접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백정이든 그냥 일반 그 시민이든 하인이든 무슨 뭐 노비든 상관없이 억울해서 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궁 앞에 가서 깽가리를 치든 무슨 북을 올리든 신문고 말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도 그 피맛골이라고 있죠. 저 종로에 가면 피맛골이 있잖아요. 피맛골이 이제 왜 피맛골이냐? 과거에는 양반이 지나갈 때 양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말을 타지 못하는 모든 그 양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숙이거나 이게 그조차 안 되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 백정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사극 보면은 그래서 양반들이 천천히 지나가더라고. 즐기려고. 천천히 그러니까 한 명씩 누가 고개 안 숙이나. 일은 해야 되는데 그 고개 숙이고 있기가 너무 그래서 피막골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맛골이 그 말을 피해서 다니는 길을 그렇죠. 따로 만들어서 거기를 피맛골이라고 했거든요. 뒤에 백스트리트. 나 인사하기 싫어. 나 뒤로 갈래. 그냥 피곤하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양반 보면 피곤해. 인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죠. 뒤로 다니자 그냥 뭐 이게 이런 그러니까 거구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그 개념이 엄청나게 공고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한테 할 말이 있으면 왕이 지나갈 때 그냥 꽹가리를 쳐도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궁에 돌아가가지고 난리 나요. 그 나머지 그 신하들이 왕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것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 한반도 쪽에 고유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진짜 좀 기가 안 차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왕들이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조건 그러니까 첫째한테 이제 모든 걸 물려주는 방식이잖아요. 영국, 뭐 프랑스,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왕한테 잘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인 거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게 왕이 훌륭해야 되고 왕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지만 왕의 치세가 백성들한테 전달돼서 백성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노동이 이제 나라에 부과되고 그러면 다시 그 복이 왕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전체적인 순환하는 철학을 왕한테 정말 강력하게 그러니까 거의 강압적으로 주입하듯이 교육시켰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지. 그러니까 조선, 고려 우리의 그 선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왕정인데 실제로는 그 정치 행위의 타겟이 국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나게 잘 그 협조하고 이렇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뭐 의료보건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잘 됐다. 이것도 분명히 역할을 하겠지만 그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요구가 왕한테 전달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제라는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그 백성의 이야기들이 그 최상층부까지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는 그래서 최상층부가 이렇게 그게 명분이든 그냥 명목상으로 형식적인 명목상의 형식이든지 간에 이 집권자가 해야 될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정치 철학을 중심으로 왕이라는 그 어떤 헤드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작동한 건 전 세계에서 조선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는 사실 뭐 그거보다는 사실 약간 좀 왕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안 있죠. 쓰면은 예. 뭔가 사람들이 나를 진짜 죽는 거야. 왕따를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의 그 순환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저쪽에서는 나한테서 어떤 걸 가져가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그러니까 문화적 DNA 문화적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협조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한 것다기보다는 나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막 그 있잖아요. 마스크를 안 쓴 저자의 주리를 틀라 뭐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야 옛날부터. 예. 이게 이제 각인돼서 뭔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삼족을 멸하라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끄집어내서 내시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제 벌벌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잘못했을 때 끌려가서 몰매를 맞고 그렇지. 뭐 이렇게 그 주리를 틀라 해가지고 무슨 고문을 당하고 이게 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결국에는 이 드라마를 만들 때 지금 현대 이게 21세기 들어봐서는 그러니까는 판타지나 약간의 그 어떤 픽션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많은데 과거에는 그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네. 예, 그거를 기반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나는 옛날 사극을 볼 때도 계속 울고 먹잖아요. 무슨 왕 시대 무슨 뭐 한명회 무슨 뭐 이런 하는데 걸 결국에는 울고 다 왕 이야기. 한복이 계속 틀려.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설중매라고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혹시 아세요? 그래서 뭐 임진왜란도 하고 설중매 술 이름 아니에요? 뭐 그 장희빈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연산군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때 한복하고 요즘에 그걸 조명해서 하는데 요즘에 또 한복 그때 한복하고 완전히 또 틀리잖아요. 뭐 그건 그 한국 디자이너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또 따님이 이어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의류학계에서 그러니까는 그 연구를 복원하는 그 검증되는 실증 연구를 얼마만큼 충실히 했느냐 그걸 얼마만큼 드라마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료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선왕조실록처럼 존재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다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그 존재하는 자료를 누가 만들었겠냐고요. 결국에는 왕의 기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 드라마는 결국에는 왕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는 누가 기록을 해줍니까? 이제 구전. 그렇죠. 국어 시간을 배워서 구전으로 한다고. 말로 해갖고 이렇게 틀려졌다 이런. 그렇죠. 이렇게, 윤석열은 구수하고 서민들은 구전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건 결국에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게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우리 같은 평범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실제로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역사적 그러니까 왕이 기록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료만을 근거로 보더라도 다른 나라 역사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익이라는 말을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정치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비난할 때 정치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할 때 그게 만약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무슨 뭐 폭력을 했다거나 무슨 뭐 미성년자 강간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범죄로서 취급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큰 혜택을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더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나라의 도덕적 기준인데 당신이 도덕을 어겨버리면 우리는 뭘 보고 배우라는 거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을 정치인한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더 있지 않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더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치면은 서양 사람들이 노블리주를 더 실천하는 것 같은데 개인 영역에서의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미테랑 대통령 그 20, 30살 어린 모델 와이프 드렸잖아요. 대통령 하던 중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치인의 도덕성과 정치 그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을 했다거나 음주를 했다거나 이러면 뭐 경기력과 그 사생활 간에 이게 괴리가 딱 있어서 뭐 어때? 지금 제가 4번 타자로서 홈런을 몇 개 치냐가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다 같이 이제 엮어서 보니까 다 하죠. 뭐 음주운전을 안 했냐,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착하게 살았냐, 뭐 이용 경영 이거 다 따져요. 선수 한 명 평가할 때도. 심지어 개그맨한테도 따지잖아요. 따지죠. 그러니까 잣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김광석 씨가 그랬잖아요. 이혼을 하면 방송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요즘은 아닌데 그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 옛날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유명인이나 정치인한테 도덕적 기준을 투영하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이 국가라는 관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높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 기준까지 투영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왕이 우리를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결국에는 왕을 비난할 때는 도덕적 이유 때문에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관습이라고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과거의 흔적이라고 뭐 폄하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우리 몸속에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협조할 때 결국에 나한테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다른 나라하고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가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너무 낮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지난주나 이번 주 통틀어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 비하를 엄청 많이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식민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100년 전에 식민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시아 식민지에서 엄청난 부를 빨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여유를 지금까지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피땀으로 일궈내가지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대단한 거 같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뭐 침략을 해서 거기 자원을 네. 뺏어서 뭐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인력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싫어하죠. 기술과 이걸로 이제 올라온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도 이게 몇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하다는 유일해요. 거예요. 국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자부심 가져도 될 만한 겁니다. 아주 김치 많이 드세요. 예.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는 아니 왜요? 유산균 좋잖아요. 이상 좋은데 아니 중국 김치 드실 거예요? 아니요. 알죠? 그 형님이 그 온몸을 비빈 거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형님 생각만 그분 저기 그 또 형님이라 그 그러니까. 형님 또 김치 담그는 수가 있어요. 잠깐요. 그 형이 지금 또 좀 벼르고 있어 지금 김치 담그려고 지금 잠잠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주제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가 쓰일 때는 사실은 막 이렇게 좋은 의도로 쓰기보다는 약간 좀 약간 좀 한국 사람이 좀 당하는 이미지로 많이 쓰였는데 네. 사실 또 프리미엄 자체는 또 말이 또 좀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